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내달 10일, 즉 6월 10일이면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오늘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 이분은 서울이죠. 조경태 의원, 이분은 부산. 홍문표 의원, 이분은 충청, 충남. 권영세 의원, 이분은 서울. 조혜진 의원, 경남. 윤영석, 경북. 그리고 김웅, 이분은 초선 의원이면서 서울. 이준석, 이분은 원외인데 전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분 등등등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출마 채비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명이 더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는 여론은 어떨까요? 국민의당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 여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 PNR이라는 데서 머니투데이 더 300이라는 곳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지난 8일 날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위, 2위는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위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8.5%, 이준석 의원은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난 13.9%, 3위가 주호영 전 원내대표입니다. 오차 범위이지만 11.9%로 이준석 최고위원보다 2%포인트가 뒤졌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2위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에요. 뭐 국회를 한 번도 못 들어간 사람을 누르고 2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초선 김웅 의원은 8.2%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20대 이하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일 높았습니다. 20.4%.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어떠냐?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원이 향배와 가름하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28.6%로 1위,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2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1.2%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17.2%, 김웅 의원이 10.4%, 놀라운 결과입니다. 5위 이하는 너무 숫자가 작아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를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론조사, 이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김웅, 20대는 이준석, 그리고 당원성으로 볼 때는 나경원이 1위고 가슬아슬하게 주호영 2위, 이준석 3위, 김웅 4위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안 믿고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어떻든 간에 이런 조사들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도 여론조사로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정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국민의힘 대표 경선 룰을 봐도 국민의힘 당원들 의견이 70%, 여론이 30%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뭐 믿고 안 믿고 이게 뭐 좌파냐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정치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죠. 그 여론조사를 부인하려면은 이건 아주 다른 방향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낳습니다. 저도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어려울 때 모를 때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여론조사를, 이런 조사가 아주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야래는 너무 적어서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당원도 전체도 1등, 주호영, 전체로선 3등, 당원에선 2등, 이준석, 전체로는 2등, 당원으로는 3등인데 가까스로 차이가 있고 20대는 1위, 당원도 전체로도 4위인 김웅 의원 이 네 사람을 위주로 유권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막이 올랐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구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론 순서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론하고 이 당심하고 민심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이. 그 당원 의사를 70%를 반영하고 여론을 30% 반영합니다. 만약 여론대로 하나 완전 국민 경선제가 되면은 이건 여론이 100%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게 당원이 70%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원 의사를 80% 반영하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은 아마도 당원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에서 2등을 국민의힘에 그 지지하는 쪽 사람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하는 2위를 차지한 주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이렇게 양강 구도가 일단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이거는 영남의 5선 중진인데 수도권 4선 중진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당원들은 혹시 모르겠는데 일반 유권자들, 제가 당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별로 관심 가질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이유를 묻는 여론조사 잘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이 못해서 응답한 숫자가 61%로 여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요. 민주당이 못했다 이거죠. 국민의힘이 잘했다 이거다. 또 하나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이겼는데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받은 득표율이 57.5%입니다. 57.5%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여러 여론조사를 내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0% 안팎이에요. 오세훈 후보는 57.5%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지지는 30% 안팎이다. 이 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턱 짚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구나. 이 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다가 온 겁니다, 일단. 근데 이게 영원히 이탈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싫고 싫어서 택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처음으로 투표한 사람들이든 싫고 싫어서 갈 데가 없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압도되게 20몇 프로 포인트 차이로다 오세훈 후보가 더 받아서 당선이 됐다 얘기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57.5%로 득표를 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0% 안팎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대체로 2030하고 중도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를 우파가 좌파를 이겼다. 이것보다는 2030과 중도층이 586세대를 누르고 이겼다.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파가 좌파를 이겼다는 논리를 토대인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온 거, 이거 2030이나 중도층이 볼 때는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길이 중진이 양강구도로 짜여졌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든 간에 그렇게 짜여졌다고 하면은 또는 뭐 당 밖에서 이런 소리로 계속 무슨 뭐 중진 이러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2030하고 중도층 눈에는 이거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러면 어렵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래서 앞으로도 내가 지지할 건지를 잘 지켜보고 있는 2030이나 중도층, 이거는 그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처음 투표하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들이 이탈할 가능성, 그런 걱정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나경원이 되느냐 주호영이 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통적인 국민힘 당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번 작년 총선의 패배의 책임을 안고서 지고서 물러났던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대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오늘
복당 의사를 밝힙니다. 자, 이게 전부가 뭡니까? 본인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들, 유권자들 2030이나 중도층이 볼 때는 올드보이들 아닙니까? 이 올드보이들이 잔치판을 벌이는 게 지난 보궐선거의 민심에 대한 화답인가?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흥행도 안 될 걸로 봅니다. 오히려 관심은 주호영이냐 나경원이냐는 건 언론이든 기성보수가 또는 뭐 밖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할지 모르나 일반 유권자들이 관심은 이것보다는 주호영, 나경원을 한 그룹으로 하는 쪽하고 죄송합니다. 만 36살밖에 안 된 이준석 최고위원과 51세로 초선 의원인 김웅 의원, 이준석, 김웅, 나경원, 주호영 이들 간의 대결이 훨씬 더 이런 구도가 훨씬 더 흥행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중진대 젊은 세대 간의 일종의 세대 대결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전통 보수 대 중도 보수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김웅 의원이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 중심으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언론이나 당 밖에서도 이런 줄이 목청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이 새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저는 톡톡하게 할 걸로 봅니다. 여기서 무슨 뭐 이준석 전 최고가 뭐 옛날에 뭐 누구 계보라든가 뭐 누구 탄핵에 앞장섰더니 그거는 전통적인 사람들의 얘기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들이 일으키는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바람에 더 주목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되고 안 되고는 본인의 문제지 제 뜻하고는 상관이 있고 저는 그걸 기대하고 안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만은 이 이준석이나 김웅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 이거는 우리 보수 정치 세력에게는 거의 세대 혁명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니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야 저렇게 표가 많이 얻었어? 그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생각해서 뭐 10% 20%가 아니고 와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래도 그 정말로 대단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묘한 측면이 있어요. 초선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초선일 때 생각 안 하고 무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은근히. 근데 따지고 보면요. 황교안 대표도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고 당대표 됐었어요. 다른 나라는 말도 못합니다. 40대 50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아무리 봐도 이 기성세대에서는 좀 이렇게 내려깎는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정표가 되고 새바람을 일으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면 이게 대표 경선 과정이라는 게 토론이나 뭐나 주장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점잖은 얘기가 아니라 격렬한 노선 공방이나 노선 투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그 김웅 의원은 여러모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국민의힘의 중진들과는 다른 노선을 걸어왔고 걸 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저는 중진 의원들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편입된 이런 2030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 이번 선거는 젠더 문제에 민감했던 2030 세대가 보수 세력을 지지한 것이다. 이런 이 일반 중진들로서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질 부분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대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런 세대를 대변하라고 출마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대고 탄핵이 어떻다 뭐 역적이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다 다른 세대는 달리 놀고 있다. 제가 이준석 의원을 주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하고는 텔레비 한 번인가 두 번 출연한 적밖에 없습니다. 둘이는 대화 나눈 적도 없습니다. 자, 김웅 의원은 주호영 등 이런 뭐 중진들하고 더 확실하게 대척점을 갖고 이준석 최고위원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영남 중진들에 대해서 영남을 볼모 삼아서 단물만 빼는 인사에 그런 사람들에게 당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게 초선 의원이 하는 소리입니다. 4선 5선들에게.
또 오늘 복당 기자에게는 홍준표 의원에서 더 황당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복당 중간부터 당이 시한폭탄을 알게 되는데 누가 시한폭탄입니까? 홍준표 의원이 시한폭탄이라는 겁니다. 아마 막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다른 인사들이 유력 인사들이 우리 당에 오겠나? 홍준표가 들어오면 우리 당에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중진들은 어떠냐? 홍준표 의원 입당해야 한다고 너도 나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웅 의원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실상 이겨놓고도 쫓겨나다시피 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대표가 되면 반드시 모셔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김웅 의원이 최근 그 김종인 의원과 만난 것이, 김종인 위원장과 만난 것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하기를 지금까지 당신 너무 얌전하게 했어. 세게 붙어. 누군가의 괴팍 꼬봉 소리 듣지 않고 당신만이 정치를 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멘토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서는 어땠느냐?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를 놔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내통했다고 폭로하는 등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얘기들을 흐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남의 무슨 중진이나 뭐 중진들하고 젊은 세대 간의 문제, 전통적인 보수와 중도 보수가 아닌 문제, 갈등 구도뿐만, 대결 구도뿐만 아니라 친김종인 세력하고 반김종인 세력 간의 대결 구도도 될 수 있다. 주호영, 나경원 대 이준석, 김웅 의원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극적인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흥행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하나는요, 나경원 의원 문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지만 나경원 대표는 여러 군데서 여러 이유 때문에 내가 출마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옳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묻는 일종의 탐문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출마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 사람도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대면 한이 없습니다만 결론은 지금 출마하지 마라. 대통령 선거 때 역할을 충분히 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실제로 불출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든 안 하든은 나경원 의원 본인 자유지만 만에 하나 나경원 대표가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진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호영 대 이준석, 김웅 의원이 됩니다. 이제 중진 대결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의하는 의미가 여론수상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호영 대 이준석 그리고 김웅 그 대결로 압축된다. 영남 골수 중진이 되는 거죠. 골수 중진 보수. 그리고 수도권 중도 젊은 보수 간의 대결이 성격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 이제 나경원은 수도권이지만 이제 영남으로 됐다.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 간에 연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나랑 김웅 의원은 원래 같은 팀이다. 우리 팀이 최고의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선택할, 이 최고의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선택할 거라는 게 뭐냐? 연합을 해서 한 사람은 대표로 출마하고 한 사람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거나 또는 다른 최고위원, 초선 의원들이 최고위원 출마해서 그런 원팀을 이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단일화 과정이거죠. 연합작전을 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호영 대 김웅 또는 이준석 간의 1대1이 아니라 대결의 성격이 훨씬 더 선명해진다. 아까는 이쪽에도 이쪽도 둘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해바람을 일으켜서 원팀이 돼서 하나는 대표, 하나는 최고위원 또는 일부 다른 초선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새바람을 일으킨다면 대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비주류로 세력화가 될 겁니다. 비주류. 지금처럼 떴다 방식으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 당권 잡은 정통 중진 보수는 보수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소수파는 우리는 젊은 세대는 비주류다. 이 비주류로 저 세력화가 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의원을 확장하는데 또는 당의 노선을 결정하는데 굉장한 이력을 발휘할 겁니다. 대표가 되고 당권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이제 막이 올랐는데 중진 간의 대결이란 구도와 중진과 젊은 세대 간의 대결이라는 이중 구도로 일단 출발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더 굴러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과 여론조사상에 나간 네 분만을 갖고 얘기한 것인데 다른 분들도 출마를 하고 이분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유의미한 지지도나 세를 불면 다시 그때 또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부연해서 드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